안녕하세요. 앞으로 한 10년 아니면 그 이상 꾸준히 성장할 만한 분야 어디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동력, 히토류와 핵에너지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 두 분야가 사실 단순히 유망 기술이다 이걸 넘어서서요.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혹은 지정학적인 어떤 경쟁 구도 같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있거든요. 먼저 히토류는 이름은 드문 흙이지만 요즘 기술에는 뭐랄까 공기처럼 정말 필수적인 존재가 됐죠. 아, 그렇죠. 전기차 모터부터 스마트폰, 또 풍력 터빈, 첨단 의료 장비까지 안 쓰이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핵에너지는 사실 한동안은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또 인공지능, AI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AI 연산에 필요한 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감당할 데이터 센터가 막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에너지의 가치가 다시 보이는 거죠.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 전망을 보면요. 2030년쯤 가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이게 일반 전체 사용량 맞먹는 수준까지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2배 이상이요?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두 핵심 분야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 두 곳, 히토리 쪽에서는 USA Rare Earth, 그리고 핵에너지 분야에서는 케미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기업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이 각자 속한 산업 생태계에서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성장 배경에는 어떤 큰 그림이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 기업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 투자 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에너지 안보 문제는 어떻게 될지, 또 국제 질서는 어떻게 바뀔지 이런 큰 흐름까지 좀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먼저 히토류하고 USA 레어 얼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히토류,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아까 전기차, 전자기기 말씀하셨는데 국방 기술에도 이게 핵심이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다 아는데 문제는 이 히토류 공급만이 특정 국가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죠. 아, 특정 국가라면 역시 중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필요한 히토류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데 그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는 뭐랄까 공급망 안정성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하면 그게 언제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자국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런 전략 자원 공급망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히토류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니까 이거 우리도 자체 공급망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시급성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이제는 단순히 비용 효율성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술 주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USA 레어얼스 같은 기업이 딱 떠오르는 거죠. USA 레어스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수직 통합 전략이에요. 수직 통합이요? 네. 그러니까 텍사스에 있는 라운드탑이라는 광산에서 직접 히토류 원소를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오클라호마 스틸워터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최종 제품인 고성능 연구 자석, 특히 네오디뮴 자석까지 직접 다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아, 채굴부터 최종 자석 생산까지 한 회사가 다 한다고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단계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광물만 파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자석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럼 생산 규모도 꽤 크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스틸워터 공장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 생산을 시작할 걸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영국에 있는 자석 제조업체 ACM이라고 있는데 여기 인수도 추진 중이에요. 이게 성공하면 연간 생산 능력이 한 5천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5천 톤이면 상당한 양이네요. 여기서 만든 자석은 그럼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죠. 전기차 구동 모터는 기본이고요. 데이터 저장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병원에서 쓰는 MRI 같은 의료 영상 장비, 또 큰 풍력 터빈, 그리고 국방이나 항공우주 분야의 정밀 장비까지 정말 첨단 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만한 곳들에 다 들어갑니다. 야, 정말 핵심 소재네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국가 안보랑도 직결되는 문제고 또 요즘 자국 생산을 엄청 강조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최근에 USA 레어얼스 새로운 CEO가 행정부 쪽하고 뭔가 잠재적인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아, 정말요? 네, 실제로 보면 미국 국방부가 이미 다른 히토류 기업, 그 MP 머테리얼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꽤 큰 규모로 투자한 사례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통제 가능성이 점점 커질수록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히토류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일리가 있네요.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히토류 채굴하고 가공할 때 환경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사업 추진에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환경 규제는 이 히토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변수죠. USA 레어럴스도 당연히 이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환경 부담이 좀 적은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라운드탑 광산 같은 경우는요, 히토류 말고도 리튬이나 베릴륨 같은 다른 유용한 광물도 같이 묻혀 있대요. 그래서 이걸 같이 개발하면 경제성도 높이고 또 동시에 좀 더 친환경적인 추출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환경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또 지역사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는지, 이런 게 장기적인 성공에는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까지 고려할 게 많네요. 근데 투자자들은 벌써 기대가 큰 모양이에요. 단기간에 주가가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 기사가 나왔던 시점 기준으로 보면 최근 몇 달 사이에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뛰면서 시장에 높은 기대감을 보여줬죠. 이미 여러 잠재 고객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실제 자석 판매도 시작할 걸로 예상되니까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첨단 기술과 국가안보의 핵심, 히토류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있는 USA 레어 얼스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비슷한 맥락에서요. 에너지 안보, 그리고 미래 기술 수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다시 뜨겁게 떠오르는 분야가 또 있죠. 바로 핵에너지, 그리고 케메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정말 핵에너지 부활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뭐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꾸준히 소비하는데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이걸 이제 간헐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저부하, 그러니까 꾸준히 필요한 전력을 담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항상 꾸준히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네. 반면에 핵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다시 커지는 것 같고요. 특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에너지 자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엄청 커졌잖아요. 맞아요. 움직임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우라늄 연료 주기입니다. 핵 발전소를 돌리려면 당연히 우라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요. 미국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에 꼭 필요한 우라늄 농축물 있잖아요. 네, 그 핵연료로 쓸 수 있게 가공한 우라늄이요? 네, 그거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99%요? 와, 거의 다 수입한다는 거네요. 이거 히토류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의존성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본사를 둔 케메코 같은 우라늄 공급 기업의 역할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케메코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채굴 기업 중 하나고요. 전 세계 16개국 원자력 발전소들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우라늄 농축물이나 관련 연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라늄 캐서 파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까지 확보하고 있다. 이 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케메코가 단순히 우라늄 공급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또 뭐가 있나요? 이 회사가요, 원자력 발전소 설계부터 건설, 유지 보수까지 이 관련 기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 여기 지분 49%를 인수했어요. 아, 웨스팅하우스요. 그 유명한 회사를요? 와,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그 말은 즉 해결료 공급이라는 앞단부터 원전 건설, 운영이라는 뒷단까지 이 핵에너지 산업의 핵심적인 가치사슬 전체에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의미잖아요. 정확합니다. 뭐랄까, 핵연료 공급하고 원전 기술 서비스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 두 개를 동시에 갖게 된 셈이죠. 이야, 정말 사업 포트폴리오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카메코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요. 지금 맺어져 있는 장기 우라늄 계약 물량만으로는 2045년까지 전 세계 원전들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앞으로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우라늄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런 예측인데 이건 뭐 카메코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이미 시장에서도 평가가 꽤 좋은가 봐요.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가가 정말 크게 오르면서 시장의 기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특히 지난 5년간 상승률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게다가 1991년에 상장한 이후로 한 해도 안 거르고 배당금을 계속 지급해왔다는 사실은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아, 배당까지요? 네, 이게 원자재 시장이라는 게 변동성이 꽤 크잖아요. 그런데도 꾸준히 배당을 해왔다는 건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성장성이랑 안정성을 둘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카메코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우라늄 공급 회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또 탈탄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에너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요. 그렇게 될수록 카메코처럼 핵심 공급망을 쥐고 있는 플레이어의 전략적인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게 결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국가 안보의 핵심이고 또 나아가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두 기업, USA 레어어스와 카메코. 각자 자기 분야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히토류 분야의 USA 레어어스는 전기차나 첨단 기술 확산, 그리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기회를 보고 있고 또 핵에너지 분야의 카메코는 AI 혁명이 가져온 전력 수요 폭증과 에너지 안보, 탈탄소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에 힘입어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 두 사례가 단순히 어떤 개별 기업이 성공할 거다 날 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더 큰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경쟁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역학관계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 같은 거대한 파도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뭘까요? 특히 미래기술 동향이라든지 투자 환경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핵심은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네, 과거에는 공급망 관리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효율성, 비용 절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정성하고 회복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팬데믹 겪으면서 더 확실해졌죠. 맞습니다. 특히 히토류나 우라늄처럼 특정 국가 의존도가 너무 높거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자원들은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좀 믿을 만한 우방국하고 협력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관련 산업 지형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질서에도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겠군요.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에너지 수요 패턴 자체를 바꾸고 있고 동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탈탄소 압력은 점점 더 거세지니까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핵에너지 같은 탄소 배출 적으면서 꾸준히 전기를 만드는 저탄소 기저전원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핵심 자원하고 에너지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느냐, 이 능력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기술 패권하고 국가 안보까지 걸린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뭐 치열하게 경쟁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찾을지 이건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히토류 자속의 자국 내 생산이라는 과제에 도전하는 USA Rare Earth의 잠재력, 그리고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핵연료 주기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른 케메코의 전략적 입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특정 기업들의 사례를 넘어서서요, 히토오류나 우라늄 같은 이런 전략적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상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 글로벌 무역 관계나 기술 개발의 우선순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미래를 예측해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